오랜만이야 형. 나 민웅인데 잘 지내고 있지? 저장이 안 된 번호이다. 평소에 사람한테서 전화가 올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호기심에 전화를 무심코 받은 것이었다. 누구? 응, 오늘만도 하지. 제일 중학교 1학년 8반 김민아 기억하지? 나 미나 누나 동생이야. 김민웅. 오랜만에 들은 그 이름은 반갑기보다 당황스러웠다. 폐교된 중학교 동창이 나에게 연락이 올 일이 어디 있는가. 심지어 본인도 아니고 그 동생이란 사람이. 무슨 일인데 아침부터 연락을 했어? 나는 당황스러움이 묻어나오는 목소리로 질문을 했다. 아니, 통화로 말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혹시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 내가 도통 밖에를 잘 안 나가서 그냥 지금 알려주면 안 되나? 그게 누나가 없어졌어. 뭐? 미나가 없어지다니 이해가 가질 않았다. 아무리 가정 불화나 시시콜한 연애의 문제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이 많다지만 내가 아는 미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해 3시간 뒤 경주역에서 민웅을 만나기로 하였다. 오전 6시는 아침 운동을 하기에 최적의 시간이다. 나는 아파트에 딸려있는 헬스장으로 향했다.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헬스장의 문을 여는 기분은 항상 상쾌하다. 헬스장은 내가 또래보다 나은 점이 하나라도 있다는 사실을 느끼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만큼 애정도 크다. 민민아. 운동을 하며 그 이름을 몇 번씩 되새겨 보았다. 내가 기억하는 그녀의 마지막 모습은 중학생 때이다. 묘하게 금빛이 도는 갈색 머릿결과 반달 모양 눈, 그리고 웃을 때 보조개가 패이는 얼굴은 도저히 갑자기 자취를 감출 만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 왜 그런 그녀가 갑자기 없어졌을까? 그리고 민웅은 왜 다른 사람도 아닌 나에게 연락을 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던 중 어떤 남자가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셨네요. 네, 집에만 있기 지루해서요. 대단하네요. 평일이나 주말이나 어김없이 아침부터 운동 나오시고 나보다 어려 보이는 남자에게서 대단하다라는 말을 듣는 건 썩 유쾌하지 않다. 왜냐하면 난 자랑스러울 부분이 하나도 없으니까. 저 한마디 말에서 맨날 학교나 직장 없이 놀기만 한다는 빈정거림을 느낀 것은 나의 자격지심 탓이리라. 운동을 끝낸 뒤 나는 동대구역으로 떠났다. 혼자 표를 사고 기차를 타는 건 처음이라 엄청나게 헤맸다. 다행히 근처에 있던 직원이 도움을 받아 힘겹게 경주행 열차에 오를 수 있었다.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경주에 도착하였다. 기차에는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는데 민웅의 큰 키 덕분에 나는 그를 빨리 찾을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 형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죠? 뭐 그저 그렇지. 그나저나 너는 어째 키가 갈수록 크는 것 같아? 하하, 늙어서는 키 큰 것도 고생이라고요. 우리는 어색함과 사태의 위급성을 감추기 위해 애써 쓸데없는 대화를 나누었다. 민웅의 제안으로 우리는 역 근처의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무슨 일이야? 민호가 없어지다니. 그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누나가 몇 달간 많이 힘들어했어요. 헛소리도 많이 하고 가끔씩은 옛날 노래를 흥얼거려요. 그런데 꾸준히 형을 찾았어요. 그래서 형한테 연락한 거예요. 갑자기 연락드려 죄송해요. 그치만 가족들도 누나를 지겨워하고 저도 도움을 청할 때가 마땅치 않았어요. 괜찮아. 근데 나는 중학교 이후로 미나를 만난 적이 없어. 난 고등학교도 자퇴했고 미나랑 접점이 전혀 없다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 그 후로 누나랑 편지 주고받지 않았어요? 편지? 네, 집에 형 이름이 적힌 상자가 있는데 아마도 편지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몇 년간 나는 미나와 편지를 주고받았다. 민웅은 그 상자에 미나의 실종에 대한 힌트가 있다고 확신하는 것 같았다. 나도 문득 그 편지가 궁금하여 우리들은 함께 민웅의 집으로 향했다. 민웅은 나를 누나의 방으로 이끌었다. 이게 그 편지 상자예요. 자물쇠가 걸려있네? 네, 제가 상자를 열어보려 했는데 누나가 이걸 확 뺏으면서 보지 말라며 화를 내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싸웠는데요. 물론 옛날 일이지만. 그때 이후로 자물쇠를 건 것 같아요. 비밀번호가 뭘까요? 전혀 생각나는 바가 없었다. 혹시나 내 생일인가 했는데 역시 아니었다.
전화번호 뒷자리도 넣어봤으나 이것도 아니었다. 전화번호? 나는 급하게 다른 번호를 끼워 맞춰 보았다. 그때 상자가 열렸다. 우와,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 집 전화번호 뒷자리. 옛날에 미나가 우리 집으로 많이 전화했었거든. 지금은 바뀌었지만. 상자 안에서 편지가 쏟아져 나왔다. 편지의 내용은 주로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문제였다. 나의 고등학교 생활은 썩 행복하지 않았고 미나는 그런 나를 계속해서 응원했다. 그때의 나는 친구도 없고 그렇다고 학업에 열중하는 것도 아니었다. 물론 미술에 잠깐 흥미가 생겼었으나 금방 흥미는 사라졌다. 내가 대학 입시를 포기했을 때도 마음이 생기면 해보라고 격려해주기도 하였다. 편지 속 미나는 의욕 없는 나를 혼내기도 하였다. 아마 미나가 민웅에게 편지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는 그런 나를 배려해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많은 편지들 사이로 내가 보지 못했던 편지 하나가 있었다. 봉투를 보니 반송된 편지 같았다. 내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이사를 가 미처 나에게 보내지 못한 편지 같았다. 형, 마지막 줄을 보세요. 우리의 추억은 이곳에 남겨둘게. 중학교 때 수학여행 가서 첨성대 앞에서 찍었던 사진 기억나? 거기 밑에 묻어둘게. 만약에 우리가 살다가 너무 힘들고 지치면 가서 열어보자. 편지 뒷장에는 사진이 하나 붙어 있었다. 작은 아이 2명이 첨성대 앞에서 어깨동무를 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민훈과 나는 사진을 챙겨 재빨리 집을 나와 첨성대를 향했다. 택시에서 내린 뒤 나는 사진의 장소로 잽싸게 뛰어갔다. 민웅은 나보다 훨씬 빨리 지쳐 숨을 헥헥대며 걸어오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또래보다 힘이 남아있다며 좋아했겠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었다. 나는 안내소 직원에게 작은 삽을 빌려 땅을 파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삽에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작은 철상자였다. 형, 찾았어요? 응, 그런데 이미 열려져 있어. 상자 안은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힌 포스트잇이 상자 바닥에 힘없이 붙어 있었다. 학생일 때 떠나고 싶어 라고. 미나는 끊임없이 나를 찾았다고 한다. 엄청 옛날 노래를 부른다고도 한다. 미나는 지금 중학생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세상을 떠나려 하고 있다. 우리가 마침내 도착한 곳은 폐교된 중학교였다. 학교 간판이 일신년스럽게 삐걱거리고 있었다. 나는 곧장 1학년 8반 교실로 달려갔다. 교실이 건물이 가장 높은 층에 있어서 올라가는데 꽤 애를 먹었다. 민웅은 다리가 아프다며 올라오지 않았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사람의 형상이 보였다. 여자의 뒷모습이었는데 그건 전혀 내가 알고 있던 미나의 모습이 아니었다. 윤기나는 머리카락은 어디 가고 하얗게 센 파마 머리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위태롭게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다. 중학교 때 유행했던 노래를 흥얼거리며. 나는 울부짖다시피 그녀를 불렀다. 미나는 노래를 멈췄지만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나는 미나에게 가까이가 말했다.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척 힘든 일이었겠지. 너가 밝은 애라는 건 알지만 분명 너에게도 견디기 힘든 날이 있었을 거야. 너가 옛날에 나에게 말해주었던 것처럼 나도 너에게 힘이 되고 싶어. 같이 내려가자. 미나는 내 말을 알아들은 건지 만 건지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래도 그녀는 다행히 위험한 선택을 하지는 않는 듯하였다. 민웅이 경찰을 부른 덕분에 상황은 빨리 종료되었다. 미나의 실종 소동이 있고 나서 나는 좀 달라졌다. 미나가 그날 창문에서 뛰어내리지 않은 것에 대한 고마움인 건지 아니면 옛날에 미나가 내게 준 도움에 보답을 하고 싶은 건지 몰라도 이 사건이 내게 삶의 동기를 준 것은 확실하다. 헬스는 지금까지 나에게 쓸데없는 우월감만 채워주기 위한 행동이었음을 깨달았다. 그 대신 나는 지금 학교를 다시 다닌다. 아침에는 학교를 다니고 저녁에는 미술 문화 강좌를 듣기로 하였다. 지금은 문화 강좌를 신청하러 가는 길이다. 안녕하세요. 미술 강좌 신청하러 왔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성함과 나이 어떻게 되세요?